안녕하세요. 메스 2918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정적분 넓이 공식을 이제 수투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공식을 이제 외워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종종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헷갈리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여기 2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3차 함수 x축하고 이제 접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이렇게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신 기간에는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제 요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가끔 혹시 계산 속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 공식을 좀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요거를 네 개를 다 외우고 싶은데 가끔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요 공식 하나면 그 네 개의 공식이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식을 사용하는 게 이러한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식으로 되어 있고 인수 두 개가 정적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알파가 베타가 작은 상태에서 요 넓이 이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넓이는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차 함수가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될 거고요. 정적분으로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4차 함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정적분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워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녀석 정적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정적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정적분 하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통 요 위에 두 가지, 요거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보통 이제 외우는 학생도 있고, 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내신 기간에 요거를 좀 외워서, 혹시 내신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조금 계산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요 네 개를 동시에 하면 이제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헷갈릴 경우에 뭐 공식을 하나만 외워두면 뭐 네 개 다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적용하는 걸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넓이 공식 적용시키는 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잠깐 스톱을 해 놓은 다음에 요 공식을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정적분 안에 있는 함수가 인수가 딱 이렇게 두 개, x-알파와 x-베타 두 개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 x-알파 인수가 m개, 그 다음에 x-베타가 n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적분 공식이 저기에 있는 지수를 둘이 더한 다음에 1 더한 거 팩토리얼 분의 지수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곱하기 절대값 a, 뭐 절대값 a는 여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앞에 서 있는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여기 베타에서 알파 뺀 거겠죠. 두 분의 차에 여기 또 지수는 n 플러스 더하기 n 플러스 1의 거듭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외워두시고요. 실제로 이제 적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들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요게 공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수가 1제곱씩 되어 있기 때문에 m과 n이 모두 1이 됩니다. 그러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분모는 m 더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3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m은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절대값 a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여기 3팩토리얼이니까 요거 3.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외우실 때 요거랑 같구나. 그다음에 얘는 팩토리얼인 거 그것만 이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똑같아지겠죠? 결과는 이렇게.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 공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m은 2가 되고 n은 1. 그래서 분모에 가는 거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팩토리얼 곱하기 1팩토리얼 생략할게요.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팩토리얼이니까 여기 4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4팩토리얼 약분시키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적용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차 함수, 제 인수가 3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 3개고, 여기는 이제 하나가 돼 있는 거죠. 뭐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x축에서 알파에서 이렇게 접했다가 내려가고, 여기 알파, 베타.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m은 3이 되고 n은 1. 그러면 분모는 m 더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5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n 팩토리얼, 3팩토리얼 곱하기 1팩토리얼 생략하고요. 절대값 a. 그래서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5, 4, 20만 남게 되고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n이 둘 다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모는 역시 요번에도 5팩토리얼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절대값 a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5팩토리얼하고 약분을 하고 나면 분모는 30이 되고 분자는 절대값 a.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지만 뭐 일단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헷갈리시면 이거를 이 공식을 외워 두시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공식을 만드는 과정, 유도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도 과정은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식 유도 과정은 우선 부분적분법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미적분 단원이고요. 이제 부분적분은 고배미분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해주는 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적분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 둘 중에 한 함수를 이제 f가 있고 g'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f는 이제 미분의 대상으로 삼을 거고요. g'x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적분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f는 그대로 가고 요거 하나 적분할 것만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요 녀석도 요걸 보시면 요번에는 우리가 미분으로 되면 대상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적분 안에 기호에 미분한 거와 적분한 거에 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우리가 부분 적분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유도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번에 이 녀석을 이제 뭐를 할 거냐면 x-알파 m제곱과 x-베타 n제곱 이 녀석을 미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할 겁니다. 그대로 저기 미분 대상은 처음에는 그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x-알파의 m제곱 a 이렇게 되고 이 녀석 뒤에 있는 거를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적분을 하면 m 플러스 1분의 1에
x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적분 구간은 이제 알파부터 베타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된 상태로 올 때 미분하고 적분한 걸 곱하면 됩니다. 그럼 미분하면 상수가 이제 a 곱하기 m이 되고 분모에 오는 상수가 m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에 m 마이너스 1 미분했으니까 차수 하나 줄고요. x 마이너스 베타에 m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걸 보시면 이 녀석은 여기가 m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 알파 집어넣어도 0이고 얘는 m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베타 집어넣어도 0입니다. 베타 집어넣은 거에서 알파 집어넣는데 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0이라서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을 할 거 나중에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를 할 거라서 여기 앞에 있는 부호는 좀 무시하고 그냥 여기 다시 만들어지는 이 기억 부분만 다시 적분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또다시 이 녀석은 또 한번 미분을 할 거고 이 녀석은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럼 적분할 것만 다시 먼저 적분하고 그대로 적분 해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베타의 m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에 m 마이너스 1제곱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의 상수는 a 곱하기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번에는 요거 또 다시 미분을 해야 되니까 m-1제곱도 여기 분자에 m-1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분모는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 곱하기 a에 m 곱하기 m-1에 x 마이너스 알파에 m-2제곱 x 마이너스 베타에 m 플러스 1제곱의 dx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m-1 제곱 여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고 그다음에 이 녀석도 얘가 x 마이너스 베타 인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고 알파를 집어넣어도 0입니다. 그래서 윗끝에서 아래끝 뺀 것도 0입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는 다시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니은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 요 x-알파나 x-베타 둘 중에 하나의 인수가 없어질 때까지 할 건데 적분을 하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분에서 이제 없어지는 대상 즉 요 x-알파의 m제곱이 없어질 때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없어질 때까지 하려면 얘가 몇 번 미분을 해야 되냐면 m차기 때문에 m번을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n번 했다라고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적분되는 것도 n번 되는 겁니다. n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n 플러스 1이고 두 번 하면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n번 하면 n 플러스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살펴보시면 뭐 a는 최고차의 개수가 있는 거니까 m 그 다음에 m-1 m-2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0차까지 가는 거니까 1까지 내려와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x-알파라는 거는 인수에서 싹 사라지고요. 남는 게 x-베타에 얘도 n번 한 거기 때문에 지수도 n 플러스 m의 dx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 녀석만 적분을 해주면 돼요. 이 녀석을 적분을 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에서 쭉 가가지고 n 플러스 m 그 다음에 n 플러스 m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 분자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까지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베타에 n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정적분이니까 알파 베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해보시면
베타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부호는 어차피 나중에 가서 절대값을 씌울 거라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호는 생략을 하고 알파 집어넣은 결과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 집어넣은 거는 이제 n 더하기 1, n 더하기 2 해서 어디까지 곱해지냐면 n 더하기 m 더하기 1까지 분자는 a의 m 팩토리얼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n 더하기 m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이 녀석은 여기 분자에다가 이 분모가 요 n 더하기 m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되려면 요거 2야. n 플러스 1보다 작은 숫자들이 전부 다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 m 팩토리얼을 곱하겠습니다. m 팩토리얼. 그럼 분모는 n 플러스 m 더하기 1의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a 곱하기 m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절대값 붙일 거니까 그냥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넓이가 되려면 이걸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A가 이제 뭐 베타가 알파보다 크면은 넓이 구할 때 그냥 A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수투까지만 배운 학생들은 뭐 요거 이제 유도 과정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고 이제 이과 학생들만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만 조금 요거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공식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들이 뭐 아주 어렵게 유도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유도하는 과정. 그러면 얘는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좀 뭐 유도를 할 때 조금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원점으로 바꾸는 거죠. 원점. 그리고 이제 이 길이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건데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뭐 d라고 놓으면 여긴 0이고 요 길이가 d,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d까지 a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d의 dx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하는 것도 뭐 이제 안에 것만 보시면 여기가 ax 제곱 마이너스 adx 즉 a로 그냥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dx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뭐 a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dx제곱 2분의 1의 dx제곱 이렇게 돼서 0부터 d까지. 그럼 이제 d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d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d 세제곱.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1 d 세제곱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6분의 절대값 a의 d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넓이니까 절대값 씌운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이제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도 뭐 이렇게 그냥 직접 계산을 해서 아니면 뭐 극값의 차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식들을 외우실 때 한번 본인이 직접 유도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헷갈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 겁니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공식을 잊어버렸다 아니면 헷갈린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들도 유도를 하는 과정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시험 시간 안에 이거를 다시 유도해서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문제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험 보기 전에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식 유도 과정은 그냥 부분적 분법을 여러 번 하면 된다. 그냥 노가다죠, 노가다. 그래서 이 공식 적용하는 것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